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희망찬 수학을 함께 공부하게 될 예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셨으니까 수학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 들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과 함께 정말 체계 있게 수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고등학교 3학년 위주로 강의를 그동안 해왔던 선생님이지만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면서 더 뒤를 보고 또 핵심 개념을 아는 사람은 똑같은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1시간 동안 열심히만 하면 좋은 점수가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개념을 콕콕 핵심 개념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많은 시간, 다른 친구들이 하는 수많은 시간을 다 공부하지 않더라도 최고의 그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언어나 다른 과목들도 많지만 이 수학의 핵심이에요. 선생님은 수학을 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1 때까지는 사실 뭐 거의 수업 시간에도 거의 안 듣고 점수도 거의 안 나오고 수학이 도대체 뭔지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중2 때부터 이 개념을 조금씩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한 문제 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거 잘 안 됐던 거 있죠? 어려웠던 거, 내가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던 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는 게 중2 수학이에요. 그래서 중2는 정말 그야말로 중1, 2, 3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이제 새로운 마음을 먹고 뭐 이게 지금 첫 번째 단원이든 뭐 중간 단원이든 여러분이 듣는 그 강좌에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앞에 거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전체의 수학에 대해서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를 조금 하면은 이 중2가 공부가 좀 어설프게 돼 있거나 약하다 이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운 수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 굉장히 이제 더 힘들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수학을 뭐 어디 가서든 다 열심히 잘 하겠죠. 그런데 이런 학생들 중심으로 특히 이 강좌를 선생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겁니다. 어떤 학생들이냐? 중1 때까지 공부를 이제 많이는 안 한 상태. 그래서 확실하게 완벽하지는 않은 상태다. 수학이 조금 내가 절박하고 좀 어려운 것 같다, 수학은. 그러나 중2 때부터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학원에 간다든지 학교에 가서도 다른 친구들은 빨리빨리 이해하는 것 같은데 나는 조금 느린 것 같고 이미 공부를 이미 한 학생들에 비해서는 빨리빨리 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이런 학생들. 근데 그런데 다른 강좌나 학원이나 강의를 들으려 하다 보니까 강좌 개수가 막 100강을 들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그런 학생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거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면은 뭐 50강 강의를 100강 강의를 들은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엑기스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뽑아서 제가 책을 만들었고요.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필수 예제로 뽑아놨습니다. 그 필수 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그 다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혼자서 따박따박 풀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세심하게 그렇게 선생님이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최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좌를 만든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이런 책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80살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80살을 우리 하루가 24시간이죠. 24시간과 딱 이렇게 맞대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80살, 하루 24시간이죠. 그 반절은 40살이죠. 40살이면은 하루의 반절은 낮 12시죠. 그렇죠. 40살의 반절은 또 얼마죠? 20살이에요. 이 20살, 아까 그 낮 12시에 또 반절은 몇 시죠? 새벽 6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으로 치면은 이 20살 이 정도가 하루로 치면은 새벽 6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서히 준비하고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20살도 안 된 시기니까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해도 여러분, 저도 중2 때 공부해서 대학원까지 수학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중2 이상, 중3, 고1 이때 마음을 딱 잡아. 마음을 누가 잡냐, 많이 강하게 잡냐 이런 차이지 중1 때 잡았냐,
초등학교 때 먼저 잡았냐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이제 역시 저와 함께 수학을 함께 공부할 텐데 첫 번째는 중2 첫 단원이죠. 유리수와 소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좀 정리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핵심 문제를 같이 풀 건데요. 개념으로는요. 우리는 양의정수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 자연에 있는 수예요. 세상에서 자연에 있는 수 있죠. 사과가 한 개를 땄다, 사과 두 개를 땄다 이렇게 그런 자연에 있는 수들을 자연수 해서 양의정수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지상이 있으면 또 지하 이런 게 있지? 지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부호 마이너스를 가지고 마이너스 1 지하, 2층 지하, 3층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그걸 음의정수다라고 했습니다. 또 0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의 상태 같은 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언어가 수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학 나라에 온 거죠. 응? 이 세상에 우주에 있는 하나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이런 기호로 이렇게 해서 정리한 거예요. 서랍장에도 옷들을 정리하잖아요. 위에 옷, 밑에 바지들만 있는 서랍장, 두 번째 서랍장 이렇게 정리하죠. 그렇게 수학은 패턴의 학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모아둔 것을 정수다 얘기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유리수, 자, 이 유리수가 있는 이 유리수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이 만약에 컵이 있어요. 컵을 3등분을 쭉 이렇게 할 수 있죠. 3등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큼 우유가 차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세 개 중에서 하나만큼 물이 차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언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안에 요만큼 차 있다 그러면 3등분을 했는데 두 개만큼 차 있구나. 세 개 중에서 두 개만큼 차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또 왜 유리수를 누가 만들었냐? 왜 있는 거냐? 그 존재의 이유는 이와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엄마가 얘야 전화했어. 전화해가지고 수연아 지금 집에 엄마가 피자 사놨으니까 빨리 집으로 와서 피자 먹으렴 그랬어. 그래서 수연이라는 그 아들이 엄마 그러면 내 거 한 개만 남겨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빨리 와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 딱 갔어요. 열심히 갔어. 실컷 놀고 갔어. 그때 엄마가 피자 한 개를 딱 주시는데 받았어. 근데 피자가 요만한 거야. 그래서 엄마 막 화를 내는 거지. 왜 이렇게 좀 조금 남겨놨어. 내가 한 개 남겨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하는 말, 야, 한 개 맞잖아. 너가 사이즈를 말한 게 아니고 한 개를 달라고 했으니까 난 분명히 한 개를 남겨놓은 거 맞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말에는 전혀 어폐가 없습니다. 엄마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엄마 그 피자 사이즈가 어떤 피자에서 그 라지를 시켰죠? 그 라지를 시켰으면 그 중에서 4분의 1등분, 4분의 1등분을 꼭 남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떤 피자, 뭐 브랜드 피자가 있으면 그 피자의 라지 사이즈가 우리 대충 알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그 중에서 4분의 1등분 하라겠지 참. 그럼 엄마는 4등분 한 다음에 이 중에서 우리 아들이 요만큼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만큼 멍당했지. 그걸 표현한 게 수학적으로 4분의 1 이렇게 4등분 한 것 중에서 하나만 나한테 남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맞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수대로 얘기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 한 개 이러면은 엄마는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는 이 중에서 한 개니까 요만큼. 알았죠? 눈에 안 보이죠 지금? 요만큼 아주 작은 거 한 개를 주어도 받는 사람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수만 가지고는 부족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뭐야? 유리수가 탄생된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유리수에는 이와 같이 이런 식의 이런 것을 뭐라 하냐? 정수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잖아.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뭐 1분의 2다. 2배씩 해줄까? 2분의 4다. 그러면 약분의 1은 2, 2는 4. 그럼 똑같잖아요. 1분의 2가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얘는 1분의 2니까 2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유리수 이렇게 생긴 스타일. 어떻게 생긴 스타일? 자,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의 그 정의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요. A분의 B 스타일. 이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리고 이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유리수는.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서 다시 컵으로 돌아와서요.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이해했지? 3분의 0 이러면 3등분을 했으나 이 중에서 하나도 우유가 하나도 없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3분의 0. 응?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것도 분명히 유리수입니다. 얘는 0과 똑같은 건데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요. 0분의 3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쭉 왔잖아. 하나도 없는 데서 3만큼 차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다 없다? 세상에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을 뭐하러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겠어요. 할 일이 없죠. 그래서 분모가 0인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정의한다? 유리수는 이러한 스타일인데 이거를 분모라고 하죠. 분모는 0이면 절대 안 된다. 이게 바로 유리수의 진정한 정의가 되는 거죠. 응?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수, 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런 스타일을 쓸 수 있지만 알고 보면은 정수였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정수도 유리수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또 유리수 안에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배운 게 뭐냐? 그러면 나와 있는 이 유리수를 얘는 2 나누기 1, 이 말은요 2 나누기 1 이런 말이거든. 나누기잖아요. 응? 얘는 뭐야? 한 판을 4등분한다. 나누기거든.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 분자 나누기 분모 이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요 우리가 나누기를 한다 하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에 의하면 1 나누기 4 이렇게 해봤죠.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없으면 0점 써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공 하나 더 붙이지 뒤에 4, 2, 8 하고요. 위에서 아래 거를 또 빼줍니다. 나누기 그렇게 배웠었죠? 그러면 2 하고 4는 안 나눠져 더 이상. 그래서 공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러면 4, 5, 20 그리고 다시 뺍니다. 그러면 빵 이렇게 되지? 그래서 나누기면 1 나누기 4 했더니요. 뭐가 나왔다? 0.25 이러한 스타일로 쓸 수도 있다. 뭐를? 유리수를 실제 의미에 의해서 분자, 나누기, 분모 이렇게 해주니까 0.25 이와 같은 스타일을 다른 스타일을 쓸 수가 있어요. 얘를 분수 스타일, 얘를 뭐라 하냐? 소수 스타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수야. 근데 이러한 소수도요. 봐. 1 나누기 4는 금방 해보니까 0.25가 나왔죠. 근데 여러분 저와 함께 1 나누기 3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1 나누기 3은 1 나누기 3.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1 나누기 3 하는데 얘가 더 작잖아. 3으로 나눠주려고 하는데 더 작죠. 그러니까 0 써주고요. 0점. 그 다음은 공 하나가 더 붙습니다. 하나씩. 3, 3은 9. 그래서 어떻게 한다? 뺀다. 역시 또 1 남죠? 다시 안 나눠지니까 뒤에서 공 하나가 또 붙습니다. 그럼 10 나누기 3이니까 3, 3은 9. 또 얼마? 빼면은 1. 어때요? 아까랑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더 이상 안 해봐도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 0.3333, 3333, 333 계속 가겠지? 그럼 얘는 지금 끝이 있을까 없을까? 똑같은 시스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끝날래 끝날 수가 없어. 맨날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0.333 끝 이게 아니고 점점점점 쓸게. 0.333 점점점점 영원히 계속된다. 3이. 우리가 계속 점점점을 계속 쓰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써도 죽은 다음에도 얘는 계속 있는 수예요. 그래서 너무나 특별하지. 이거는 끝이 있는데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을 이유 있다. 유한소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얘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없을 무 해서 무한소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 알겠죠? 근데 특별히 이 안에서 이렇게 무한소수는 그러니까 점점점 뒤에 있으면 다 무한이야. 딱 떨어지면 끝이 분명히 있으면 유한소수고요. 자, 무한소수 중에서도 이렇게 3이 계속 반복되지. 3이 계속해서 순환되지. 또 어떤 무한소수는 0.135, 729, 482 하나도 안 똑같아. 얘 맘이야. 순환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하 점점점 무한소수 중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순환되는 소수가 있기도 할 것이고 순환되지 않는 소수도 있구나. 그렇죠? 점점점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 그러니까 여러분 순환소수 그러면 자동으로 순환하는 무한소수인 거야. 순환소수 그 말에는 순환하는 무한소수. 알겠죠? 그래서 무한소수는 몇 가지가 있다?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환하는 소수, 순환하지 않는 소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했던 우리가 이해했던 이 내용을요. 정량계 선생님이 앞에서 썼던 이 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죠? 개념. 자,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친 게 이 유리수고요. 또 금방 했던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합친 게 전체 소수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지금 순환소수 금방 했던 이런 순환소수와 유한소수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유리수가 되더라. 아까 순환소수는요. 1 나누기 3이 0.333 이랬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순환되는 순환소수는 이렇게 분수, 유리수잖아요. 지금 그지? 유리수가 되더라. 순환하지 않는 소수 보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이 시간 다 모든 유리수를 다 계산해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거 말고 순환이 안 되는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이 안 되는 그러한 소수들 이런 것들은 뭐다? 그냥 무한소수고요. 아까 유한소수 있었죠? 1 나누기 4 이런 거 0.25 이런 것도 뭐예요?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지. 분수죠. 그래서 다 이것도 유리수다. 봐봐. 유한소수도 유리수지. 분수 스타일 유리수죠? 또 순환하는 소수도 유리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유리수에 해당된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니까요. 이거를 가지고 문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8페이지에 여러분 교재를 사시고요. 이 교재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을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좀 다른 친구들은 10권 풀 때 90점 맞는다면요. 선생님 저는 한 권을 가지고요. 100점 맞을 수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수학을 공부하는 비법은 간단해요. 많은 학생들이 한 권 풀고 또 다른 문제집을 또 사고 또 사는데 앞에만 풀잖아. 그리고 또 버리고 다른 문제집 사가지고 또 앞에만 풀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요. 한 권을 샀으면요. 이 필수 예제를 선생님과 함께 가장 핵심의 필수 예제니까 필수 예제 중심으로 풀 거예요. 근데 그걸 먼저 푸시고 저와 함께 처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먼저 보세요. 선생님 강의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연습장에다가 풀으세요. 그리고 맞으면 동그라미 치고 틀리면은 X를 그어야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필수 예제만 다시 풀으세요. 뒤로 막 넘어가지 마시고 필수 예제만 다시 풀어서 적어도 필수 예제를 자기 스스로 2번이나 적어도 3번, 모르면 3번까지 그렇게 혼자서 풀으세요. 여러분이 동영상을 본 거는 내가 푼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2-3번 푼 다음에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훨씬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정말 수학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다른 문제집 여러 권을 푼 사람들보다도 같은 시간 공을 들여도요. 결과가 다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필수 예제 2번은 저와 금방 했던 개념 속에서 들어가 있었으니까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먼저 4번을 먼저 볼게요. 제가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4번입니다. 9페이지죠? 다음은 25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을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래요. 한번 봅시다. 뒤에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죠. 알아서. 자, 25는 5 곱하기 5니까요. 이렇게 표현해 준 거고요. 5의 제곱분의 3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다가 이 문제에서도 역시 박스를 쳐서 똑같은 숫자를 이렇게 곱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어떤 숫자를 곱하냐? 앞에서 말해줬어요. 10의 거듭제곱의 꼴을 곱해라. 그래서 여기를 10의 거듭제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배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얘가 지금 5 곱하기요. 5 곱하기 2가 10이거든요. 그치? 그런데 5가 2번 있으니까 여기는 누가 2번 있으면 2가 2번 있으면은 그죠? 5랑 2랑 하나씩 합체하면 10이야. 근데 2번씩 있으니까 100이 되겠죠. 맞지? 그러면 2의 제곱을 곱하면 얘가 삐진다. 똑같이 곱해준다. 이렇게 해주니까 분모가 100이 됐고요.
여기는 이 분자는 얼마? 얘가 4죠. 4, 3, 12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여러분 이건 12 나누기 100이거든요. 12 나누기 100을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 뒤에서부터 앞으로 한 칸씩 가면 돼. 그럼 어떻게? 한 칸, 두 칸. 그래서 0.12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12 나누기 이렇게 100을 하시잖아요. 그럼 결과가 0.12가 나온다는 거야. 봐봐. 0. 하고 공 하나 붙죠. 응? 그리고 1, 원래 그 원리가 이렇게 해서 20이 되는 거죠. 그럼 또 20 나누기 100 하는데 공 하나가 또 붙어. 그럼 얼마 또 2. 이렇게 해서 200 하고 빼주면 정확히 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0.1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빨리 한 게 뭐냐? 앞으로 10의 거듭제곱이 분모에 있어주기만 하면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점점 어디로? 점점 앞칸으로 한 칸, 동그라미 개수만큼 한 칸, 두 칸 해서 점을 찍어주면 된다는 거야. 한 번에. 그래서 0.12 이건요. 소수 중에서 유한소수, 무한소수 공부했죠? 그 중에서 무슨 소수다? 유한소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분모가 이렇게 어때요? 10에 몇 승? 10에 몇 승? 응? 이런 스타일의 분모에 있어주기만 하면 금방 한 거 보니까 점만 앞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수가 어떤 수든지 간에 점만 앞으로 막 뛰어가. 그럼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유한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10의 거듭제곱 꼴이 되기만 해주면 유한소수네. 그런데 그 10의 거듭제곱은 10으로 이루어졌는데 10 자체가 분해시키면요. 5 곱하기 2야. 그래서 결론은 이 분모가 거꾸로 가면요. 5만 있어도 2로 채우면 되잖아. 2를 위아래 곱해주면 되니까. 그죠? 10만 있도록 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이쪽에 3이 있어버리면은 3을 없앨 수가 없다면은 결론은 유한소수가 안 되게 된다. 자, 5나 2만 이렇게 5나 2만 있게 되면 금방 문제 푼 것처럼 다른 2의 몇 승 이런 식으로 분자 분모를 똑같이 곱해주기만 하면 10의 거듭제곱이 돼서 유한소수로 반드시 나타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0의 인수인 5나 2만, 5 또는 2만 분모에 있으면 처음에 보고 이거 딱 보고 일단 약분을 해야지. 약분이 더 이상 안 될 때 그때 분모를 보시고 이 분모에 5나 2만 있어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싹 교체해가지고요. 10의 몇 승으로 내용 변화 없이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나눠주면 깔끔하게 결론은 유한소수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한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와 같은 문제가 얼마나 많나 몰라. 그 문제들이 약간 말만 바꿔가지고 말만 꼬이는 거야.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나와 있는 문제에서 주어진 이 분수를 보고 첫 번째 할 일은 약분 되나 안 되나 먼저 보세요. 약분을 다 한 다음에 더 이상 약분할 거리가 없다. 지금처럼 이거를 기약분수라고 해요. 기약분수를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디만 본다? 분모만 뚫어져라 보는 거야. 이 분모만 보시고요. 이 분모가 특별히 그 중에서 누구만 있으면요. 2나 또는 5만 있다면은 걔는 단번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거는 안 해봐도 이렇게 굳이 계산 자체를 과정 없더라도 그냥 단번에 유한소수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이 이제 한 번에 선생님 저는 한 번에 100점 오케이 우리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4번과 비슷한 문제를 100개 풀면 어떻게 될까? 외워지겠지 머릿속에. 근데 나 같으면 어떻게 하냐? 그냥 하나 풀었잖아 처음 봤죠? 나 같으면 이걸 외우면 돼. 그냥 이거 외우면은 여러분이 100개 푼 거랑 똑같아. 그럼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굉장히 쉽잖아요. 그치? 정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수 봤으면 기약분수를 만들어 약분이 더 이상 안 될 때까지 간 다음에 분모만 집중한다. 그래서 2나 5만 있는지 확인한다. 2나 5만 있으면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생각하는 매뉴얼들을 외워버리면은 굉장히 수학이 쉬워지죠. 그러니까 이해 없이 외우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은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자, 네, 그러한 의미에서요. 이제 그 위에 있는 3번을요. 필수 예제 3번에서 저와 함께 4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350분의
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제일 처음에 할 일은 뭐냐? 약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얘는 딱 보니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37에 21. 근데 여기 35라고 딱 보니까요. 35만 봤을 때는 57에 35 곱하기 10 이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에서 둘 다 있는 게 7이 둘 다 있으니까 약분되죠? 그러다 보니까 분모가 약분된 상태에서 분모만 보시면은 이 분모가 5나 2만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단번에 유한소수가 맞다 틀리다 맞다라고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거야. 아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그 12페이지요. 12페이지에서 우리 순환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냐? 0점 남아있는 거 그대로 볼게요. 5050 점점점 2번이죠. 순환소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잘 보면은 순환 마디가 뭐냐? 5050 그 다음 뭘까요? 50505050 그지? 그러니까 순환하는 마디는 우리가 그거를 순환하는 숫자 50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한다? 순환하는 마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이제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우리끼리 약속이야. 자, 0.50 여기까지만 딱 쓰고요. 순환 마디의 첫 번째와 마지막 숫자 위에 점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이걸 보는 사람이 얘는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개째를 한번 볼까요? 3번 2.163 점점점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순환 마디는 뭐구나. 163이 계속 돌죠. 그러니까 순환 마디는 16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이제 단번에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는가? 2점 순환하는 마디까지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세 개지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한다? 제일 첫 번째 거 하고 제일 마지막 숫자 위에만 점을 찍어주시면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걸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이해가 된다 그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선생님과 함께요. 그 13페이지. 자, 13페이지에 있는 3번 같이 봅니다. 역시 필수이제 3번은 여러분 이 책을 제가 잠깐 자랑을 하면요. 이 책은 개념 자체가 문제예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명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걸 문제화한 거예요. 녹인 거죠.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이 따라가다 보면요. 풀다 보면은 자체가 개념이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증명이 스스로 되게끔 돼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순환소수를 0.26일 때 x는 0.2626 점점점 이렇게 돼 있대요. 이것을 분수로 이 점점점 끝도 없이 나가는 이 무한소수를 분수로 유리수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 밑에 문장으로 써 있죠. 자, 기억의 양변에 얼마를 곱하냐면요. 저와 함께 따라와 보세요. 지금 처음일 테니까. 자, 첫 번째 순환 마디까지를 다시 한번 이 점을요. 갖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끔 하려고 그래. 그러면 걔는 뭐가 되냐면요. 자, 점을 이쪽으로 오게끔 하려면은 26점 그러니까 2626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점이 두 칸 뒤로 가지. 그래서 이렇게 되죠. 100을 곱한 거지 이 식에. 그래서 여기는 100x 이렇게 한번 써줄게. 이 식에 100을 곱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식을 어떻게 하냐? 두 식을 이렇게 뺄게요. 빼주시면요. 100에서 1을 빼는 거지 여기는. 그러니까 99하고 x가 되는 거예요. 왼쪽이. 근데 오른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몇 점? 2626 점점점. 여기도 2626 점점점. 점 뒤가 완전 똑같거든. 근데 뺐으니까 얘네가 두 개가 완전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깔끔하게 26 마이너스 0이니까 얼마 나온다? 26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x는 뭐라고 쓸 수 있다? 99분의 26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내용도 기억하시고 결과도 기억합시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수가 뭐였냐면요. 제일 처음에는 x는 0.2626 점점점 이렇게 생긴 것이요. 이렇게 싹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과정 어떻게 했다?
순환 마디까지를 이 점을 위치를 옮겨라. 머릿속에 외웠죠? 그래서 100을 곱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점 이하가 완전히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빼주면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식이 2개 있어야지 뺄 수 있겠지? 원래 원조식이랑 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셨고요. 이번에는 단번에 가는 거 같이 공부합니다. 자, 이거는 x는 0.26 하고 순환 마디를 점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단번에 답을 내라. 분수를 얼마냐? 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자, 점이 찍혀있는 소수점이야. 순환 마디의 개수만큼 몇 개? 2개지. 이 2개만큼 9를 써줘. 일단 99 이렇게. 어? 알겠죠? 만약에 0.263이라 봐. 점 이렇게 있어. 그럼 걔는 순환 마디가 몇 개예요? 3개지.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9를 그만큼 써주면 돼. 이렇게 3개 이렇게. 아셨죠? 그 다음에 분자는 뭘 써주냐? 뭐예요?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 같다. 지금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써주면은 이게 정답이다라는 거야. 알겠죠? 편법이 아니라 위에서 배웠던 이 내용에 의해서 쭈르륵 가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론에 의해서 여러분이 공식처럼 암기하신다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요. 필수 예제 4번도 그와 같은 의미로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금방 한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4번도 처음만 그렇지. 자, 증명까지 우리 완벽하게 한번 해봅니다. 다음은 x가 있는데 그 x가 0.73333 점점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상하냐? 여기서는 7이 좀 있으니까 조금 얘가 좀 걸리잖아. 그러니까 점 하나를 이쪽으로 옮겨. 그러려면은 한 점을 한 번만 오른쪽으로 가니까 얼마나 곱하면 되죠? 10을 곱하면 돼. 그래서 이게 원조식이야. 이 식에다가 10을 곱하시면 써볼게요. 자, 10x는 7.333 점점점점 쭉 되지. 3만 쭉 오게. 근데 금방 앞에서 했듯이 이제 7만 솔로로 이렇게 있는 것들은 제거했어. 그러면 금방 아까 앞에서 그 앞에 문제 풀었지? 그 문제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소수점 이하가 순환되는 소수가 된 거잖아. 아까랑 똑같죠? 그러면 이제 그때로 돌아가서 아까 그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순환 마디에 있는 거 하나만 점을 한 번 더 이쪽으로 곱할까? 점을 한 번 더 이쪽으로 오게 하면은 한 번만 가면 되지. 그럼 얼마를 곱하면 되죠? 10을 곱하면 되지. 이게 전체에다가 10을 한 번 더 곱해주면 이 식에다가요. 10을 한 번 더 곱해.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지금 목적이 73점 하고 333 점점점 이렇게 하려고 목적이. 점을 한 번 더 이쪽으로 간다. 가게끔 한다. 그러면 10을 한 번 곱한 거니까 여기도 100x가 되는 거예요. 이 식에다가 10을 곱해줘서 위의 식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요 역시 빼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100-10이니까 얼마? 90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자, 한번 써볼게요. 73 7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x는 하고 한 다음에 x는 90을 이쪽으로 보낸다면은 90분의 이것이 된 겁니다. 자, 과정은 이와 같고요. 제일 처음에 이거였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순환 마디로 표현한다면 0.7 하고 3 위에 바로 점이 찍혀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응? 순환 마디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 이제 결과를 단번에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자, 한번 볼까요? 점 하나.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순환 마디 위에 있는 점의 개수 몇 개죠? 순환 마디 몇 개? 한 개지. 그만큼 먼저 9의 개수를 쓴다고 했지. 그것까지 똑같아. 그리고 여기는 점 이후에, 그죠? 점 이후에 보면은 3 말고 순환 마디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죠. 한 개가 있지. 그러면 그 개수만큼 0을 써줍니다. 0. 이렇게. 만약에 x가 0.753 이렇게 되어 있다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분수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순환 마디에 있는 개수 한 개 있죠. 그럼 9를 그만큼 써줘.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에 개수 3개 보이잖아. 그 중에 이 점이 있는 거 개수만큼 9고 나머지는 0으로 채우면 돼. 2개, 0으로 둘 이렇게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7만 있으니까 공을 하나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하냐?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죠? 7, 3이 그대로 왔네? 그리고 마이너스 7이야. 7은 점이 없는 거를 빼줬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와 같이 어떻게 한다? 7, 5, 3 다 써주고요. 마이너스 점이 없는 거를 이렇게 딱 빼주면 돼. 그래서 계산하면 바로 그 숫자를 정확하게 내용 변함 없이 유리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알겠지? 자, 지금 선생님이 막 증명도 하고 동시에 나와 있는 원인과 결과를 총으로 우리가 한 번에 바꾸는 것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 마디가 있는 거 개수만큼, 순환하는 거 개수만큼 9를 써주시고 소수점 이하에 있는 순환 마디가 아닌 것들의 개수만큼 0을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분자는 소수점 이하 그대로 써주시고 마이너스 점이 없는 것만큼 빼준다. 점이 없는 것만큼 빼준다. 이러면 그 정답을 우리가 단번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이런 시스템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 내용의 근거에서 선생님이 지금 금방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공식화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가지고 충분히 푸실 수 있으니까요. 금방 선생님과 했던 것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완전한 내 것이 되도록 계속 훈련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푸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러분 화이팅!